안녕하세요, 해검원조입니다. 자, 오늘의 ETF 영상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통해서 실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이죠. ETF 종목을 통해서 주식처럼 매수 매도를 통해서 지수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로, 또 지수가 하락이 예상될 때는 인버스를 통해서 양쪽 매매를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ETF 매매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고액자산가분들이 운영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자, 이렇게 코덱스 레버리지, 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쪽 레버리지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렇게 인버스 두 종목을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신호를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양한 ETF 테마 종목들도 제가 분석해서 의견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투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ETF 종목 오늘은 신호 변화가 좀 있었죠. 특히 어저께 우리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약간의 변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크게 키우기도 했었죠. 코스피 지수는 어제 그나마라도 참 잘 버텼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뭐 예고라도 했을까요? 우리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지수가 간밤에 크게 하락했고, 그 부분이 우리 코스피 200 선물 야간 지수에서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 또 코스피 200 지수 모두 개파락 출발했죠. 그래서 개파락 출발하면서 우리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이 오늘 신호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나타났습니다. 오늘 개파락 했고요. 5일평이 무너졌고, 그리고 오늘 장중한 때 뭐 살짝 들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장 초반에 결과적으로는 오늘 매도 신호가 확정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그래서 오늘 레버리지 신호 변화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변화되는 점이 없었고, 특히 오늘 거래량이 크게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그래서 오전에 한 12시경이죠. 그래서 신호 변화를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스위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코덱스 레버리지 매도 신호 확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바로 레버리지는 매도가 되겠죠. 매도 신호가 오늘 확정이니까 매도 레버리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선물 인버스는요, 반대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는 이렇게 매수 의견이 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뭐 1805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21,810원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의견이 나갔습니다. 자, 다만 코스닥 150에서는 다소 좀 변수가 생겼어요. 자, 제가 지금 그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항상 이렇게 이 그 화살표 매매 신호는요, 우리 그 주식방에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우리 이제 ETF도 투자자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또는 주식을 포함한 이들 그 차트에 매매 신호들은 떴다 사라졌다 이렇게 장중에 나타납니다. 이게 뭐 아침에 9시 땡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할 때 딱 3시 30분에 땡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중에 어떤 조건부에 걸리면 매수 신호가 떴다 사라졌다 떴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자, 오늘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제가 오늘 알기로는 11,340원부터 매도 신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묘하게 매도 신호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종가로 가면서, 자, 여기 보시죠. 오늘 낮에 12시 뭐 1시 요맘때만 하더라도 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매도를 하고 인버스로 타야 된다라고 투자자분들하고 스위칭에 대해서 포지션 의견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2시 30분 넘어가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낙폭을 줄였다는 얘기죠. 낙폭을 줄이면서 매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일간 차트상
이 날짜의 신호가 유지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7월 3일자 매수 신호가 유지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종가상으로는. 그쵸?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매방에서는 네, 인버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후 장 막판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더 끌어올라가면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반전으로 매매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것만 당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미국 증시도 바라보고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고, 특히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뭐 또는 다우 산업 지수도 제가 분석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자, 그것 한번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해외 차트를 좀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요걸로 말고요. 제가 좀 큰 틀에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에 보게 되면 우리 여기로 볼게요. 네. 자, 해외 종합 차트로 놓고 보면요. 죄송해요. 이 차트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찾아서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자,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 지수인데 이렇게 간밤에 이렇게 마감이 된 거예요. 네, 크게 매도 신호로 뚝 떨어지면서 그냥 급락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2.24% 하락했습니다. 이거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자,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2.4%, 2.24% 떨어졌는데 매도 신호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또 오이평이 강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 상승 반전되기에는 뭐 단 며칠이라도 걸릴 수가 있겠죠. 뭐 오늘 금요일 밤에 급등으로 다시 반등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매도 신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급하게 신호를 굳이 바꾸지 않았다. 누구 신호를요?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신호를 굳이 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S&P 500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S&P 500도 좀 볼게요. 자, S&P 500 자, 0.88% 그쵸? 마이너스 0.88% 이렇게 매도 신호 나오면서 간밤에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을 주요 대표하는 증시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대 지수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도 오늘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종목들도 오늘 신호 변화가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레버리지, 일단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오늘 오후장으로 가면서 조금 변화가 생겨서 지금 신호가 반대로 꺾이긴 했는데, 그래 저는 크게 문제 없겠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월요일날 우리 뭐 국내 야간 선물 지수 상승이라든가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국내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한다, 코스닥 150 지수가 상승한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매수 신호로 들어간다, 코스피 200 지수 상승, K200 지수, 그래서 레버리지가 다시 매수 신호로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한다, 그러면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선물 인버스 이거 스위칭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약간의 손절 매도하면서 스위칭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덱스 레버리지가 다시 매수로 전환된다든지, 뭐 우리 국내 증시가 뭐 엄청나게 강해서 다시 막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제약바이오 다 같이 막 으쌰으쌰하고 막 치고 나간다든지 그런 큰 변화가 생겨야지 우리가 스위칭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이제 월요일날 매도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타점상으로는 오늘 장중에 나왔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좀 사라졌기 때문에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 약간의 그 조건 차이로 약간의 변화는 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다음날 이길 거래일, 네, 그 거래에서 어떻게 다시 신호가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만 하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포지션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몇 번에 걸쳐서 진행했고, 최근 들어서 추세가 그래도 레버리지 신호가 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코텍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차익 실현을 결과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수익이 뭐 일부 발생을 됐다. 뭐 이번에 추세가 아주 크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익 실현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그 다음에 코스닥 선물 인버스 이렇게 각각 3천만원 가량 이렇게 비중이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들어갔고요. 차후에 또 다음 주로 가면서 또 신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보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각각 30%씩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차후에 7월 22일 날 이후에 유료 전환 되더라도 이렇게 투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제가 포지션 설정을 해놓고 의견을 드리고 또 수익을 같이 만들어가는 구조로 갈 거니까요. 투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로우 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잘 따라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기준은 제가 1억 기준으로 했는데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대해서 각각 30%씩,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에 30%씩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왜 예수금을 그럼 40%씩 왜 남겨두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인버스가 간혹 모호하게 이렇게 신호가 잡혔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신호가 다시 한번 매도 신호로 확정될 때는 그때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비중을 한번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 자금은 항상 두셔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식할 때도 예수금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코칭을 해드리면요, 우리 예수금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계좌에 예수금으로 잡혀야 예수금이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한 3종목은 손실 중인데 2종목은 수익 중이에요. 담은 뭐 5%든 10%든 수익 중이다. 그러면 수익 중인 종목은 당장 내가 매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금이 당장 필요해. 그러면 당장이라도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 중인 종목은 예수금으로 같이 포함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포함시켜도 난 무조건 예수금, 난 그럼 예수금 70%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혹여나 특이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급할 때는 이런 것도 예수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포트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포트폴리오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뭐 레버리지 인버스가 뭐 큰 수익을 내겠다 이것보다는요, 추가적으로 서브로 우리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좀 구조화 시키겠다. 예를 들면 내가 종목을 5종목을 매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내가 주식을 5종목을 매매하고 있는데 맨날 시장이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미국장이 급락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국내 증시가 개파락할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들 종목들 괜찮은데 내가 웬만큼 바닥에서 좀 싸게 잘 산 것 같고 좀 더 시간 가져가면 큰 수익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종목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뒤에 뭐 FDA 허가를 앞두고 있다든지 뭐 급등할 수 있는 호재를 두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를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종목 좀 더 가져가고 싶은데 증시는 꼬꾸라지는 것 같아. 그랬을 때 바로 인버스 상품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상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5종목이 그래 지수 빠질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3%씩 조정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그때 당시에 인버스를 그래도 비중 있게 좀 담았더니 주가 지수 빠질 때 얘는 그래도 한 3%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나 이 종목들 기다릴 수 있겠네. 그쵸? 네, 며칠 사이에 주가 지수 빠질 때 2, 3% 빠졌는데 반대로 인버스도 2, 3% 올랐는데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레버리지는 순방향이죠. 순방향이 뭐예요? 우리 주식으로 보면 주식은 반드시 매수한 다음에 주가는 올라가야지만 수익 나는 구조잖아요. 공매도 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레버리지는 뭐예요? 레버리지는 바로 순방향이라는 거죠. 우리 주식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수 대비 2배수 수익을 내는 구조니까 이걸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순방향으로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더 붙게 되겠죠. 예.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더 빨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게 보통 일반적인 뭐 주가 지수가 됐든 주식 종목이 됐든 일반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자, 반대로 떨어지는 방향은요. 인버스는 역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역방향으로 수익을 크게 내겠다라는 욕심은 갖지 않으셔야 됩니다. 역방향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여기 레버리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가 있었죠. 이때 당시가 언젠가요? 2022년도 당시네요. 그쵸? 2022년도 당시에 레버리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추세를 보고 제가 지금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0 선물 인버스 2X 그쵸? 그럼 22년도 당시에 이 종목은 이렇게 추세 타고 쭉 올랐네요. 그쵸? 이걸 가지고 야 그래 지수 빠지는데 나 대박 내야 되겠다. 이거 떨어지는데 나 반대로 아싸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마음가짐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버스는 해지용이다. 방어용이다. 내가 주가 지수가 빠지거나 주가 지수 빠지면서 내 종목이 빠지거나 또는 레버리지가 빠지거나 등 이런 것들을 내가 대비해서 반대로 포지션을 잡고 내가 방어용으로 해지용으로 활용해야지 내가 인버스로 대박 내야지 하다 보면 그르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인버스에 자본이 많이 묶이게 되고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 활용을 꼭 너무 큰 자본들을 집중적으로 막 투자하는 일 없도록 꼭 지금의 현재 투자 비중을 잘 유지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앞으로 또 제가 드릴 테니까 꼭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 이렇게 잘 참고해 주시고요.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미국 증시 하락으로 매도 신호가 발생됐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음 주로 가면서 주가 미국의 주가들이 더 많이 하락하는지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